개최하신 이 장애인 아고라는요, 이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 그리고 관점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광장형 저희가 토론장으로 마련한 그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 이 주제로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6개월 만에 어떤 기대치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의 고견을 이제 같이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체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만에 진보와 보수가 바뀌어서 굉장한 기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유난히 더 불편했던 삶들을 살았던 우리인지라 이제는 정말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관심을 주려나? 어느 누구도 사실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냥 장애인 복지에 그냥 훅 하고 묻혀있던 여성장애인이란 단어가 중앙일보 여성장애인 지원법이 공약 사항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00대 정책과제가 나오면서 그게 훅 빠지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기대했던 그 심리들이 지금 현재 체감은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실망스러운 단계. 우리 여성장애인은 장애에게 여성계 늘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정말 관심이 없어. 우리들만의 관심이 있는데 국가에서 적어도 정말 여성장애인이란 꼭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관심을 좀 이번 정권에서 갖고 뭐라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장애인연대의 발언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면서 좀 보태해서는 저는 아까 물어서 진보 보수의 정권이 바뀌어서 기대감과 체감도가 있느냐라고 따진다면 저는 그 구도에 대해서 기대감과 체감도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 구도로 보면 장애인은 이 0의 기준에서 이제 비장애인의 삶이 출발한다면 장애인의 기준은 마이너스 100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기대감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체감도가 있느냐고 한다면 별로 체감도는 잡은 이후에 느껴봐야 될 문제지 지금 몇 개월도 안 된 정부한테 체감도 있나 그러면 아직 예산 통과도 안 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체감도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우리 투쟁이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문제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는 체감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 정권과 이명박 박근혜의 10년의 보수 정권과 지금의 이 정권의 변화는 분명하게 변화가 있다. 저희는 이제 장애 등급제 부양의제 폐지 때문에 장관 만나려고 문영표 장관 연락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연락이 도망가시더라고. 근데 정권 바뀌니까 하여튼 1842일 만에 했는데 장관이 이렇게 와서 같이 조문도 하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잘못된 제도 때문에 주간 장애인들에 대해서 위로와 조문을 한다라는 이런 발언, 그리고 부양의자 기준의 폐지가 같은 방향이다. 방향을 같이 하고 그리고 조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소통의 문제에서는 많이 변했고 그 소통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체감도는 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정책적 태도가 아니라 정서적 태도이다. 강서 특사학교 설립 관련해서 서울시의회하고 국회가 결의안을 냈습니다. 촉구 결의안 이런 거를 냈는데 아주 의원들이 하기 아주 되게 쉬운 정치적 행위이죠. 의원은 결의안 내거나 성명서 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서울시 의원이든 그죠? 그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한테 촉구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상당히 궁금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학교를 설치해라가 정답인가요? 특수학교를 최소화하고 특수학급 내지는 통합학급을 확대해야 되는 게 본질 아닌가요? 이것만 봐도 여전히 정서적으로 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저도 역시 공감합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의 장애계에서 요구했던 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립서비스 이외에는 아직도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 부양의무제 폐지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국민의당 후보는 전면 폐지를 후보 당시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들어서서 단계적 폐지를 얘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가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주 진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까지의 상황은 중도 자유주의 정부 정도 그런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떤 액션, 그러니까 뭐 광화문 집회장에 방문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있고 평가할 만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정책적 변화를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결과 위원회가 이제 개최되겠죠. 탈설 또 등급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열리긴 하겠는데 상층부는 혹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옛날 공무원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리가 없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이제 나온 공약들이 점증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거에서 약간 더 더하는 건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크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감 부분에 있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정부나 똑같다. 울지 않는 아이한테 밥 주진 않는다 정부들이. 그래서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뭔가 투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안들이 과연 언제 어떻게 풀릴지 그건 요원하다라는 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조한진 교수님이 이제 정책 실무 부서자들이 이제 똑같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유 실장님 말씀하셨던 이번 정부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금 현상들이 아까 건강보험 보장 확대, 그리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여러 가지 것들, 일부 야당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체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인 권리라든가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그 이슈 내지 예산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쪽에 지금 다 쏠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장애인 분야는 등한시되고 있다라고 아까 표현하신 부분이 딱 맞다. 그 한 가지 일례로 건강보험 확대에 있어서 수십조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 자, 그럼 2018년도에 올해 이제 12월달에 장애인 건강보험법이 시행이 되는데 과연 2018년도 그 법 시행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확보됐느냐라고 봤을 때 겨우 9억, 109억을 요구했는데 9억을 확보해놓고 그 법을 시행하겠다. 이런 정부 속에서 정부의 어떤 그런 다양성 속에서 정말 보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그동안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던 이런 그 장애인 계층이라든가 소유 계층들을 위한 어떤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도 같이 박자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감도를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그런 듯한 더 느낌이 들지 않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정책 및 그리고 장애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발언해주신 우리 참여단체 발언자 분들에게 말씀에 아주 깊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속에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큰 주제로 보면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또 더불어 잘 살고 또 내 삶을 책임지고 고르게 발전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세부 내용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우며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의 방안으로 2019년까지 스마트 수어 방송을 상용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 수어 사용자인 농인 입장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 과제가 과제로만 머물지 않을까 그 실효성을 심히 우려합니다. 그 예로 지난 8월 20일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된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농인을 위한 공식적인 수화 통역은 없었습니다. 국가는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에게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간과한 이런 현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아마 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져주는 정부, 이렇게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감시자의 역할을 다 같이 수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체감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부의 정책의 진정성이 어떤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잡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책과 제도,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금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법과 제도 중에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아쉬움과 절망적 요소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참여자들의 발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투쟁을 하셔가지고 3대 적폐, 우리 장애계 3대 적폐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실 의무부양제 폐지라든가 탈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 세 가지를 이제 주요 정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장애계가 그 동안에 이제 뭐 우선 과제로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준 것은 희망을 갖기엔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라볼 때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뭐 초반의 질문처럼 제가 볼 때는 그 바로미터가 아마 다가오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정확하게 그때 인지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예산이 전체에서 0.6% 정도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장애인 예산 GDP 대비 그런데 이게 이제 OECD 평균 2.1%에 못 미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갖다 그때 당시에 공약으로 수치를 목표치를 좀 제시해라. 뭐 1%까지 GDP의 1%까지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라 했는데 어찌됐든 이걸 인지하고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2.1%라고 하는 이제 OECD 기준까지 끌어올릴지 안 올릴지는 이제 그건 뭐 하나쯤에 되지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구조 속에서 예산의 내역을 갖다 어느 정도 개편하려면 예년하고는 다르게 상당한 폭의 상승이 있어야 되는 거는 뭐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년 수준으로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은 나머지 기간은 아마 우리 박 대표님하고 같이 싸워야 될 것 같다. 이게 희망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좋지 않은 징조가 아까 이제 우리 잠깐 이종성 총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장애인 건강권이 내년에 이제 처음 시행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요구했던 150억인가 60억 정도 되는 거에서 한 9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실망이다라는 거죠.
내년에 우리 장애인 복지 예산을 얼마만큼 늘려주느냐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과연 장애인 친화적인 정부냐 이게 하는 것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좀 저희가 관심 가지는 문제는 노동의 문제입니다. 또 노동의 문제 중에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냥 공공 일자리 81만 개면 그러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 개 내놔라라고 싸울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탈시설 문제입니다. 자,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박근혜 정권 전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장 만났습니다. 면담했습니다. 활동보조 24시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한 말이 이거예요. 활동보조 24시간 필요한 장애인은 시설 가셔야지 왜 거기 있습니까? 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약상에는 아직 이것이 구체적인 실현이나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예산은 안 나와 있지만 탈시설 하겠다. 활동보조 24시간 하겠다. 이 워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 확정해야죠. 이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들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그들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우리는 잘 투쟁해야 된다. 제가 어쨌든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가장 관심 있는 부분 하나가 교육인데 그 정책 100대 과제 중에 교육이 아까 우리 성수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100% 동의하는데 전부 다 특수교사 확대입니다. 지금 제가 이 특수교사 확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필요하거든요. 법정 확보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애인 교육하면 왜 자꾸 특수교사 확대만 나오는 건 좀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가 싶고 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권리보장법 문제인데요. 이 권리보장법 제정이 되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장애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학자들 입장에서요.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이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법을 추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이제 양쪽이 다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병합돼서 이제 논의가 되겠는데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돼요. 그런 법의 맹점은 뭐냐면 지금 사회보장기본법도 그렇지만 그냥 선언만 해놓고 또다시 그거를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에 넘겨놓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때문에 기본법이지만 어떤 구체적인 원칙이 들어가야 되지 이념적인 것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권리보장법은 제가 좀 얘기가 뭐하면 너무 오버예요. 오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도 진짜 좋겠어요. 진짜 좋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기본법의 인용과 권리보장법의 어떤 실용 그것이 좀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되지 어느 한쪽의 어떤 그 접근법만 옳다고 하면은요 제가 돌아가는 얘기로 봐서는 입법의 용이성을 보서는 기본법이 될 겁니다. 예, 훨씬 쉽거든요. 별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최상이냐 하는 건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권리보장법의 제정에 있어서 두 진영이 좀 만나서 이념과 실용을 좀 합치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박경석 대표님이 얘기하신 노동 문제 요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제일 표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대단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실업 문제, 고용 절벽 이것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상당히 비중을 갖고 있고 아까 이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걸 비판했거든요. 81만 개 중에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애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왜 장애인 당사자한테 이걸 안 주느냐? 근데 이제 우리 박경석 대표님의 우수성 목표를 딱 제시해요. 10,000개 만들어내자 우리가. 예. 그 문제 같이 공감하거든요. 그 문제.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최저임금을 갖다가 10,000원까지 올리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한 16점 몇 프로인가 이제 이번에 한번 올리고 나니까 사회가 뒤집어질 정도로 이슈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장애인의 최저임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울어댔습니까? 그런데 그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직업재활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법안을 하나 낸 게 보니까 이제 희망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설 직업재활 시설들에다 이렇게 이제 임금 보조 형태로 주겠다는데 전혀 철학이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장애 수당에서 그동안 장애 수당에서 장애 연금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받은 혜택은 우리가 데모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박근혜가 10만 원에서 아니 20만 원으로 우리가 16만 얼마였죠? 거기서 20만 원 그냥 뻥튀기를 탁 튀겼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에는 2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30만 원까지 올린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1, 2급 중증 장애인들만을 이렇게 제한해서 묶은 숫자거든요. 그 속에서도 70%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불합리한 그 조건을 걸어놨는지 모든 노인 인구를 다 털어놓고 이렇게 계산하면서 장애 인구는 거기서 셀렉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1, 2급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치 기정사실처럼 해서 그냥 가는데 대상이 분명히 확대돼야 되도록 이게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될 가장 큰 거라고 그렇게 보고 저는 아까 이제 초기에 했던 질문이지만은 이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박경선 대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장애와 비장애를 보지 이렇게 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안 본다 그러는데 저도 아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결국에 어느 정권이 됐든 간에 장애인은 그 사회 속에 그냥 마이너리티예요. 그냥 보는 관점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면 되고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더 늘려주면 되고 이런 관점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 받아내는 건 우리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장애인 그 정책에 대한 공동 네트워크, 공동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들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까 얘기한 그런 목표치도 이번 정부에서 무엇을 받아내자 이런 목표치도 좀 정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좀 이렇게 각각의 소외된 유형들도 좀 정책적 과제들을 좀 함께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정부 안에서의 꼭 해야 될 것. 저희가 이제 뭐 공동 네트워크 정례회의라던가 연대체, 그다음에 뭐 대선장애인 연대 공약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오늘 아직까지 안 나온 것도 많거든요. 뭐 재난 안전, 또 이동, 주거, 또 인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발언자 그리고 여기 참여자분들께 또 기회를 드릴 텐데요. 한 번의 발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이 정부에서 챙겨서 가야 할 것 그리고 이 정부에 해줄 수 있는 기대 그것들을 뭐 핵심 키워드나 명제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게 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장애인에게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이 장애인도 국민이다 이런 타이틀을 쓰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그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가 당연히 모든 국민이 바라는데 거기에 장애인도 국민이다라는 거 그래서 장애인의 관점을 다시 한번 좀 새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3대 적폐라고 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되는데 우리 장애계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 사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와 관련된 적폐 청산은 사실 편견과 차별이거든요. 근데 제도적으로 봐서 등급제 폐지라든가 탈시설, 부양의무제 폐지 이 부분들은 대단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등급제 폐지가 전달 체계를 개편할 겁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 이거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전체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인 가족에게 맡겨두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제 폐지는 결국에 부양의무제 폐지가 결국에 치매 여기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국가가 관리해줘라. 이게 다 파급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막연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얘기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저는 엄청난 변화가 5년 동안에 급격하게 저는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 만큼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우리들은 그 약속을 계속 검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체 보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전체 국민을 위해서 쓰는 1조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100억 더 쓰는 거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으로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현실적인 생활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장애인들만을 위한 어떤 선별적인 어떤 정책 발전들, 정책들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 뭐 사회로부터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의 우리 장애인 복지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왜 정부는 이런 부분, 소외계층 부분에 아직 신경을 쓰지 못하는가. 앞으로 뭐 이제 6개월 지나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좀 정부가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과 예산의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부도 울지 않는 아이한테 젖 안 준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좋은 대안들을 좀 만들고 같이 연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계 내에서도 성인지적 관점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하는 성숙한 그 장애인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희 장애 여성들은 어떤 것부터 교육부터 사실 해야 됩니다. 교육이 밑바탕이 돼야 노동으로 이어지는데 60%의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이거는 정말 아무도 안 된다. 요즘 대학 나와도 시험 못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장애인 학교 공부도 진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저의 또 의문이에요. 그래서 교육부터 이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아직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정책이 가시적인 뭐 효과나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혹여 또 기존의 정부들이 갔던 전철을 밟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약간의 잘못된 점들을 좀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폐청산 다 좋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 되기를 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바람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은 추호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5차 장애인 정책 조합계획을 통해서 5년 동안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해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의견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선 공약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아름다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하나의 총화로 모아낼 수 있고 지금 그나마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은 좀 그 수용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국가장애인위원회 그 대선 공약에 있었던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그 배치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아마 또 간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정책 책임관 정도를 청와대에 알받게 하는 거를 적어도 선행적으로 이렇게 실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좀 복고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장애인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그들이 그냥 유엔에서 떠들었던 인권 선언이 그냥 휴지 조각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바꾸겠다라는 이 선언은 이 나라 정부가 한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에요.
인생은요 하나에 도달하는 점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는가의 폭과 여지와 이런 것도 얼마나 넓히는가 이게 평가받습니다.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분리돼서 활동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함께 힘을 합할 때 우리들이 원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중요하고요. 항상 어떤 법을 만들 때 뭐 이 우리 그 개요소도 있지만 항상 전달 체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내용 무엇을 둘 것인가 하고 또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급한 문제를 당장 뭐 발등에 불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20년, 30년의 장애인 정책의 대계를 그냥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번 훑어서 아주 전향적인 어떤 목표 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부의 정책을 장애계의 시선으로 얘기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해 주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 모두 특별히 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